지금 볼 작품은 이건 교과서에서 배웠던 소대성전인데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지금 프린트에 나와 있는 지문이 교과서에 없는 지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가면서 볼게요. 졸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하루는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책상에 의자에 잠깐 졸더니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자, 졸았습니다. 졸았으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은 꿈이죠. 지금 선생님 꺽쇠 표시한 부분은 꿈의 내용이에요.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들으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 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낚시터라.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렵거늘 나가보니 청룡이 자 상서로운 기운의 이유예요. 거기 푸른 용이 있습니다. 청룡이 낚시터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공중에 솟아오르거늘 깨달으니 뭐였더라? 꿈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꿈의 내용. 이 속건을까지가 꿈이네요. 선생님 지금 문득부터 속건을까지가 꿈의 내용이고요. 일장 춘몽이었어 라고 결론 내려줬어요. 심신이 황홀하여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누가 승상이 주체는 승상입니다. 승상이 꿈에서 깨서 이상해서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월령산 조대 바로 그 꿈에 나왔던 조대입니다. 이 B는 꿈속 조대고요. C는 현실의 조대죠. 조대로 나아가니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신학가에 놓고 버들 그늘을 의지하여 잠이 깊게 들었거늘 보니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리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 중에도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은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엄청 더럽습니다. 엄청 더러운데 그 이를 잡아주면서 잠 깨기를 기다려줬죠. 우리도 알고 있죠. 이 아이 누굽니까? 어디 갔어? 나무 베는 아이? 이 누구예요? 이 대성이죠. 조대성입니다. 얘가 바로 꿈속에 봤던 누굽니까? 청룡입니다. 이 고전 소설에서는 이렇게 꿈을 이용해서 뭐 미래를 암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예언의 기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여기서는 영웅을 만나게 한 예언의 기능을 바로 이 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돌아놓으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형산 백옥이 돌 속에 섞여 있어 형산의 하얀 옥이 돌 속에 섞여 있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보랴. 참 얘도 자기를 알아보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알아볼까? 자, 형산 백옥 누구겠어요? 예, 바로 대성이를 비유하는 표현이죠. 여상의 자취. 여상이 누구죠? 예, 강태공입니다. 주나라의 정치가죠. 특히 뭐 군법에 되게 능했다고 해요. 여상의 자취가 낚시터에 있건만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없고 예, 여상은 강태공인데 예, 문왕은 바로 주나라의 문왕입니다. 이 주나라의 문왕이 여상을 재상으로 등용하죠. 그러면 바로 누가 이 백옥을 알아보느니 그다음에 문왕 바로 안목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책에는 우리 교과서에 뭐 명감 이런 걸로 나오지 않았었나요? 안목 있는 거, 그치? 그림자 없고 문왕의 그림자 없다는 얘기는 알아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와룡은 남양에 누웠을 때 와룡은요 제갈공명이에요. 제갈공명이 남양에 누웠을 때 삼고초려한 유황숙 그러면 누군지 알지 얘들아? 유황숙은 누구냐? 예, 유비죠. 유비 자취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있으리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대성이가 자기는 형산 백옥이고요. 여상이고요. 와룡 같은 존재예요. 자기는 지금 문왕처럼 여기 나오는 문왕처럼 그리고 유비처럼 자기를 알아봐 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알죠? 누구예요? 예, 위에 나와 있는 이 승상이 바로 명감을 가진 사람이고 대성이를 알아보지요.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하되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 만났도다. 그러니까 뭐 이 대성의 목소리도 범상치 않았나 봐요.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 영웅? 예, 대성입니다. 조대성이죠. 하고 깨우며 물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잠결에 말했나 봐요. 말도 안 돼. 봄날이 심히 고난들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느냐. 뭐 봄날에 아무리 피곤해도 무슨 잠을 이렇게 오래 자. 일어나 앉으면 물을 말이 있노라. 그랬더니 대성이 말해요. 어떤 사람이길래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 나는 배고파서 심란하여 말하기 싫도다.
진짜 이상하네죠. 아이 머리를 비비며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들거늘 승상이 말하기를 네 비록 잠이 달지만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느냐 눈을 들어 날 보면 자연히 알리라. 그 아이 눈을 뜨고 이윽히 보다가 일어나 앉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자세히 보니 눈썹 사이에 천주를 갈무리하고 가슴속에 만고흥망을 품어서 진실로 영웅이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내가 볼 때는 승상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승상이 명감이 아니면 누가 할리요? 누가 하는 말이야 이거? 이거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갔네요. 승상은 아이를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딸과 부부연을 맺도록 하지만 승상이 죽자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온 부분이 바로 중략 부분된 부분이네요. 아이 어찌 어른의 존호를 알리까 들어가 보시면 잘 안 읽을 때 이거는 절에서 뭐 무예도 익히고 뭐 병법도 익히고 그러고서는 이제 길을 떠난 장면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대성입니다. 제가 어찌 어른의 성함을 알겠습니까? 아니다. 미안해. 예, 이 아이는 대성이 아닙니다. 얘는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자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성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성이가 야 누가 나보고 날 불렀어? 그랬더니 제가 어른의 성함 모르니까 들어가 보시면 당신이 알 거예요. 하고 대성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생이 얘가 대성이네요. 대성이가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청산에 불이 명랑하고 한 노인이 자줏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 책상을 의자에 앉았거늘 생이 보니 학발 노인은 학발은 이게 학의 깃털이에요. 학의 깃털은 흰색이죠. 학발은 그래서 학의 깃털 같은 미안해. 이 발자는 머리 발자죠. 그러니까 학의 깃털 같은 머리요? 예. 흰 머리예요. 머리가 허연 노인은 청주 이승상이래라. 그러니까 이승상이 이 아이를 시켜서 야, 대성이 지나갈 때 불러와 라고 시킨 거예요. 생이 생각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이곳에 계신가 하는데 승상이 반겨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내 그대를 잊지 못해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하고 동자를 명하여 동자는 시켜서 저녁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요. 그 전에 이승상의 아들들이 대성이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죠. 하나 그대는 대인 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 딸과의 신의? 그러니까 내 딸이랑 빨리 결혼해야 돼. 내 딸이랑 꼭 결혼해야 돼. 하고 갑주, 갑옷 한 벌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이 갑옷은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검에 뚫지 못하니 천하에 얻기 어려운 후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현하니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이루라. 대성에 자세히 보니 쇠도 아니요 편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같이 광채찬란하며 백화 홍금포로 좋은 천이겠죠. 안을 대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생이 매우 기뻐 말하기를 이웃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는 천공의 조하여 귀신의 공력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만든 거예요. 전기적 요소죠. 이런 보신갑이니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리라. 사실 여기서 죽은 이승상을 만난 것도 다 전기적 요소죠. 다시 알아 무엇하리요. 승상이 답하시고 차를 내어 서너 잔 마신 후에 승상이 말하기를 이제 칠성공과 보신감을 얻었으니 만리 청총만을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당한 기운을 걷잡지 못하리라. 하나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금 적장은 천상의 낮 천상 하늘나라 이 조대성전에서 하늘나라와의 연관성이 나타나죠. 하늘나라에 나타라는 인물의 제자 익성이니 나쁜 놈, 그렇지? 북방 호국의 왕이 돼요. 여기서도 적으로 나옵니다. 중원을 침노하느니 중원은 대성이가 있는 땅이에요. 지금 적군과 아군인 거죠.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다른지라 삼가 조심하라.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달라요. 누가요? 익성이요. 호국의 왕이요. 왜요? 호국의 왕은 천상계의 존재가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지 얘들아? 적강했다고 하지. 적강화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리 청춘말을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 공명을 이루리까? 그러니까 칼도 있고 갑옷도 있는데 말이 없어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왜 이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게임 아이템 설명했었지. 득템 어떻게 하면 되죠? 생에 묻자 승상이 답해 말하기를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 오시요? 정오라는 말 알지 얘들아? 정오는 오시의 딱 중간이기 때문에 정오인 거예요. 정오는 몇 시예요? 예, 12시죠. 그럼 오시는 몇 시겠어? 11시부터 13시죠. 급히 공을 이루라. 지금 싸움이 오래되었으나 종국은 나중에는 의성을 대적할 자 없으며 황제 지금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호국에게 이 중원 땅이 다 먹힐 파냐? 너 빨리 가서 싸워! 라고 얘기했습니다. 머물지 말고 바삐 가라. 할 말이 끝없으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고 책상 의지에 누우시니 생도 대정이도 잠깐 졸더니 후령 갑자기 찬바람 기러기 소리 깨달으니 승상한 간대였고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고 놓였거늘 좌를 둘러보니 소나무 아래더라. 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작품은 김만중의 사시 남정기입니다. 사시 남정기는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가족사 소설이죠. 가족사란다. 예, 가정소설입니다.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죠. 유할림이란 남자를 사이에 두고 사씨와 교씨가 갈등하는데요. 이 사씨는 정실 부인이고요. 교씨는 첩이었지만 이 사씨를 몰아내요. 그래서 작품 제목인 사씨 남정기는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나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서축 간의 갈등에서 본처가 첩실에게 진 것 같지만 결국엔 맨 마지막에는 사씨가 교씨에게 복수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아,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다뤘다기보다는 음, 작가 김만중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은 밤이라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자, 김만중이 당시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죠. 일종의 풍간 소설입니다. 여기 보면 사씨는요. 당시 성종의 아내였던 누구지? 인현왕후. 교씨는 희빈 장씨. 성종은 유할림. 요 관계를 통해서 성종한테 좀 제대로 하라고 간하는 내용의 그런 소설입니다. 쭉 읽어갈게요. 유소사가 생각하기에 사급사 댁에는 남자가 없으니 의당 매파를 보내어 혼인을 의논해야 되겠다고 하여 유소사는 유할림의 아버지예요. 유할림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사급사는 누구냐면 이게 바로 사신의 집이에요. 거기에는 남자가 없으니 왜냐하면 사씨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매파를 보내 중매쟁이를 보내서 혼인을 의논해야 되겠다고 하여 매파 주씨를 보냅니다. 혼인할 뜻을 전했다. 부인이 불러보니 매파는 먼저 유수사의 집안이 대대로 부귀하며 이 부인은 사씨의 엄마예요. 사씨의 엄마에게 이 중매쟁이가 여기에 그 청혼을 넣은 유소산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대대로 부귀하며 한림의 문체와 풍채가 빼어남을 일컫고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유할림이라는 인물이 아주 글도 잘 쓰고 얼굴도 잘생겼어 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어느 재상댁인들 유소사에게 청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이에요. 하오나 소사께서는 소저가 천자국색이며 천자국색이요? 엄청 이쁘다는 얘기예요. 제 덕에 출중하다는 소문을 들으시고는 이에 소인으로 하여금 중매를 서게 하였습니다. 소저께서 사씨예요. 유씨 집안에 빙패를 받으시면 빙패는 폐물입니다. 폐물을 받으시면 그날로 명부가 되시는 것이오니 그러니까 원래 명부는 뭐
자귀가 있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니 부인의 뜻은 어떠신지요? 부인은 매우 기뻐했다. 부인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시 엄마라 했죠. 사시 엄마 되게 기뻤습니다. 허나 소저와 상의하고자 사시요. 딸내미랑 상의하고자 매파를 머물게 하시고는 아, 몸소 소저의 처소로 갔다. 매파 주씨가 말한 대로 소저에게 말하고는 물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아이요? 소저요. 숨기지 말고 네 뜻을 말해보아라. 소저 사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녀가 듣자오니 유소사께서는 오늘날의 어진 재상이라 합니다. 결혼이 불가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오직 매파 주씨의 말로만 본다면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소녀가 듣자오니 군자는 덕을 귀하게 여기고 색은 천하게 여기며 숙녀는 덕으로서 시집을 가고 색으로서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매파 주씨가 먼저 색을 일컬으니 소녀는 그윽이 부끄럽게 여깁니다. 지금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저한테 예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예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 덕을 칭찬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든대요. 더욱이 유씨 집안의 부귀를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우리 선급사 아버지죠. 아버지의 성대한 덕은 일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혹시 매파 주씨가 사람됨이 미천하요. 그러니까 이 매파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 천한 사람이라 유수사의 뜻을 잘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그렇지 않다면 유수사께서 어질다고 하는 말은 거의 헛소문일 것입니다. 소녀는 그 집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먼저 덕을 얘기해야 돼. 그런데 먼저 예쁘다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에 안 든대요. 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거절했습니다. 부인은 평소 딸을 기특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어찌 그 뜻을 어길 리가 있겠는가. 밖에 나와 네파 주씨에게 답변했다. 소사께서 우리 딸의 재색에 대해 잘못 들으셨던 게야. 소사는 누구냐면 유수사, 그러니까 결혼할 남자인 유할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딸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 제 손으로 방적을 하면서 천을 짜서 여공을 서툴게 익혔을 뿐이네. 바느질을 서툴게 익혔을 뿐이네. 어찌 부귀한 집안의 부인에 방불할 만한 화용 성식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화용, 얼굴도 예쁘고요. 성식, 아주 옷차림도 훌륭한 겁니다. 결혼한 후에 소문과 같이 못한다면 죄를 얻을까 두렵다네. 바라건대 이렇게 회보하여 주기 바라니. 뭔 말이냐면, 야, 너가 나한테 우리 딸 예쁘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야. 안 예뻐. 옷도 안 예뻐. 그러니까 너 우리 딸 예뻐서 데려가는 거면 싫다고 회보. 그쪽에 대해 얘기 전해줘. 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짜 거절하는 거겠어요? 결국엔 결혼한단 말이죠. 대단한 전략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씨가 원하는 청혼을 받고 싶은 겁니다. 어떤? 첫째, 사씨는 덕이 훌륭하다. 둘째, 너네 아버지도 훌륭하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일단 거절했습니다. 메파주 씨가 이 말을 듣고는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제3 쾌히 승낙하기를 청했으나 아니 왜요? 뭐 결혼하겠다고 허락해 주세요. 라고 청했지만 부인의 말씀 변함이 없었다. 매판 돌아가 그대로 소사 유할림의 아빠에게 말했다. 소사는 잠옷 불쾌하였다. 거절당했으니까요.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하다가 매파 주씨에게 물었다. 애당초 네가 부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매파 주씨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여 말하였다. 소사는 그제야 깨닫고는 오 대단한 사람이야.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일에 소홀해서 너를 잘 가르쳐 보내지 못한 탓이로다. 너는 잠시 물러가 있거라. 이튿날 소사는 친히 신성으로가 지현을 보고 사시 집안과 통혼 결혼을 청할 일을 말했다. 일찍이 매파를 보내어 혼인의 뜻을 전했습니다만 그 집안을 답하기를 여차여차하니 고든술의 특징이에요. 사실 진짜로 여차여차하니 이럴 수는 없죠. 여차여차하니 여차여차가 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실 앞의 내용이죠. 이는 필시 매파가 실현하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고스럽지만 선생님께서 한번 사급사댁을 다녀와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 바꿉니다. 누구로? 지현으로 바꿉니다.
지연이 말하기를 노 선생의 하교를 어찌따르지 않겠습니까? 노 선생? 예, 유할림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노 선생의 하교는 원래 명령인데요. 뭐 그런 부탁을 어찌따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댁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요? 이제 말하는 방식을 물어봤습니다. 소사 말하기를 다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선급사의 그러니까 아버지 그 사씨 아버지의 청명을 흠모하고 예, 원하는 거 나왔네요. 그러니까 덕 얘기해야 되죠. 덕.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의 덕. 그 다음에 소저가 부덕을 갖췄음을 들었다라고만 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이거죠. 그러니까 사씨도 덕을 갖췄음을 들었다라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댁에서 의당 허락할 것입니다. 지연이 말하기를 삼가 가르치신 대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연은 사씨 집에 아전을 보내어 지연 상공이 찾아갈 것임을 말하게 했다. 부인은 홍수 때문임을 알고는 객당을 깨끗이 하고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지연이 도착하자 소저의 유모가 소공자 희랑을 안고 나아가 지연을 맞이했다. 소공자 희랑은요, 사실 남동생이에요. 당상의 지연을 모시고 온 유모가 여쭈었다. 주인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고 예, 사씨의 아버지죠. 소주인께서는 사씨의 남동생입니다. 나이가 어려 손님 대접하는 예를 모르십니다. 노야께서는 노야? 이 위에 나오는 지연이죠. 어인일로 누지 누추한 곳에 용림 왕림하셨습니까? 지연이 말했다. 다른 일이 아니라네. 어제 유소사께서 관아에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아이의 혼사로 처자의 집을 방문한 것이 적지 않으나 처자 여자들 집이죠. 뜻에 맞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듣건대 사급사택의 처자는 사씨요. 유한 요조하여 유한 요조요? 이 유한한 건요. 인품이 조용하고 그윽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씨는 인품이 조용하고 그윽하며 요조하여 요조순녀래요. 요조는요. 얌전하고 정숙한 거예요. 여사의 풍모가 여자 이 사자를 보세요. 선비의 풍모가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덕이 있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제가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선급사 예, 사씨의 아빠죠. 맑은 이름과 고든 절개는 평소 흠망하던 바입니다. 제가 흠모하고 우러러보던 바입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매파를 보냈으나 중매쟁을 보냈으나 좋은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아무래도 매파가 실언을 하여 그리 되었을 것입니다. 매파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이에 나로 하여금 중매하게 하시어 진진지호를 맺으려 하시니 진진지호는요 사돈의 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집안이 결혼을 통해서 집안의 정을 맺으려 하시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 결국 자식들을 결혼시키려 하시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 바라건대 이로써 노부인께 아뢰어 노부인 사시 엄마요 이러네 한 번에 승낙하심을 얻고자 하네 유모가 들어가더니 곧 나와서는 부인의 말씀을 하려었다. 노약께서 소녀의 혼세를 위하여 누추한 집에까지 용림하시어 실로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노약?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누구였어? 지현? 예, 다 이어지는 거죠. 말씀하신 유소사대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그럼 뭐 한 거예요? 예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청혼을 받고 싶어서 거절을 했었고 다시 원하는 청혼이 오자 사씨가 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지연은 기뻐하며 돌아가 소사에게 편지로 알리니 소사는 크게 기뻐하여 길이를 택했다. 유할림은 육례로 친형하시니 예를 갖추어 친히 맞이하시니 사소저의 위의가 유할림이 누굴 맞이했겠어요? 예, 사소저 사씨를 맞이했겠죠. 위의가 위험스러운 모습이 성대하고 고예요 고 예도가 아름다움을 두고 예법이 아름다움을 두고 진신들 사이에 이 진신은 어, 귀족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위가 높고 아주 점잖은 사람들 사이에 흠모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는 지금 사씨와 유할림 사이의 결혼까지를 다룬 이야기예요. 물론 뭐 그 뒤에는 뭐 사씨가 아이를 못 낳고 첩인 교씨를 들였는데 교씨가 결국 사씨를 쫓아내고 사씨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자기 지위를
회복하는 내용이 그 뒤에 전개됩니다.